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이 뭐냐? 그 4장에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xi들이 어떤 값,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x의 값들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따로 떨어진 거.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1, 2, 3, 4, 5 이런 값들을 가지는 거,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4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5장에서는 뭘 할 거냐? 여기서는 연속 확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continuous. 그러면 이건 뭐냐? x의 값이 쭉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떨어진 값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예요. 네, 보죠. 이거는 방금 얘기한 거죠. 4장에서는 뭘 했고 5장에서 뭘 할 거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되게 다르냐?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4장을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5장으로 쉽게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전환하는지만 알면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걸 잘 관찰하면서 봅시다. 5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5.1, 5.2는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뭐 정의하고 그 다음에 기대값 분산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4, 5.4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걸 다뤄요. 그게 Uniform Random Variable하고 Normal Random Variable이에요. 여러분 그 Normal Random Variable 알죠, 그죠? 그 뭐죠 우리말로? 정규 분포. 정규 분포가 Normal Random Variable이에요. 네, 이건 뭐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항 분포가 뭐 이렇게 뭐 가고 뭐 표도 막 책에다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하고 5.3 Uniform Random Variable 이거는 더 기본적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르고 그 다음에 뭐 exponential random variable 그 다음에 다양한 또 다른 continuous random variable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random variable을 함수로서 표현하는 거. 뭐 x라는 random variable 할 때 뭐 우리 2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x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우리 전에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 평균은 분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먼저 5.12에 대해서 하죠. 뭐 다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5.4까지는 무조건 할 거고요. 예, 좀 스피드 봐가지고 나머지 더 할지를 고민할게요. 먼저 네, 5.1절 보죠. 인트로덕션. 네, 뭐 정의하기 전에 예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저 시계가 있잖아요. 벽걸이 시계가 있는데 저거를 건전지를 이렇게 뺄게요. 빼가지고 건전지를 뺐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장난을 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 시침을 손으로 이렇게 탁 칠 거예요. 그러면은 막 돌다가 탁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에 쓰느냐? 그 값을 x라고 할게요. 이해가요? 네. 그러면 시계에는 뭐 1, 2, 3 이렇게만 써 있지만은 그것도 다 어떤 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1하고 2 정확히 사이에 딱 섰으면 1.5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 숫자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실수가 가능하겠죠. 0에서부터 12 사이에 모든 실수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우울해요? 네, 5장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운이 빠져요. 네. 예. 여러분 밝게 우리 좀 합시다. 뭐 어디 죽으러 왔어요. 이렇게 다들. 네. 네. 다시. 네. 아무것도 다 잊으세요. 사장도 있고 다 잊으세요. 네. 다 까먹어도 좋아요. 새로 시작해. 새로운 마음으로. 네. 다시. 시침을 넣고 딱 쳤어요. 그랬을 때 그 시침이 위치하는 그 숫자가 딱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0에서 12 사이에 어떤 수를 가르치겠죠. 뭐 1.2도 가르칠 수 있고 3.258도 가르칠 수 있고 4.3269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각각의 숫자를 가르칠 확률이 동일하겠죠. 그죠? 막 이게 막 한참 돌다가 탁 쓰면은 동일하다고 할게요. 이해가요? 네,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한번 확률을 계산을 해보죠. x가 0에서부터 12 사이에 위치할 확률은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 중에 어딘가에 위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네. 1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3에 딱 위치할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3. 여기서 3이라는 건 3시부터 4시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3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12분의 1? 네. 0이에요, 0. 왜 0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시계를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 3에 딱 했는데 위치한 것 같다고 해볼게요. 이게 3인 것 같죠? 이거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쫙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확대를 하면 3은 여기인데 시침이 미세하게 다른 데 가르치겠죠. 2.998 막 이렇게, 그죠? 그러면 3이라는 걸 정확하게 딱 가르칠 확률은 뭐예요? 그건 굉장히 적죠? 어떻게 거기 딱 들어오겠어요? 여기에 뭔가 이 안에 들어와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생기겠지만 3이라는 점에 딱 찍힐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그죠? 이해 가요? 그래서 이게 3의 x가 3이 될 확률은 0이에요. 아까 12분의 1 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이런 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3에서 4 사이에 올 확률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뭔가 면적이 나오잖아요. 3하고 4 사이면은 그죠? 전체 360도분의 이건 몇 도예요? 30도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안에 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360도분의 30도니까 12분의 1 돼요. 근데 여기 딱 3에 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360도분의 몇 도예요, 여기 오는 게? 빵도죠, 빵도. 그러니까 이거는 빵이에요, 확률이. 그죠? 그러니까 한 포인트 x가 딱 하나의 점을 가르칠 확률은 빵이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x가 5.8이 될 확률은 뭐가 될까요? 0이죠? 네, 같은 이유예요. 어떤 하나의 숫자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숫자를 딱 가르칠 확률은 0이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는 어떤 x가 뭐가 될 확률이 딱딱 어떤 값이 있잖아요.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 하나의 값을 가르칠 확률은 0이라고요. 근데 생각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르칠 확률이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에서부터 9, 6시부터 9시 사이를 가르칠 확률은 어떻게 돼요? 네, 4분의 1이죠. 왜냐면 총 360도분의 이거는 몇이에요? 90도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x가 7부터 12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지금 확률들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가 이제 중요한데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면 좋아요. 어떤 함수를 잘 생각을 해요. 함수. 이 그림과 같은 함수예요. x는 x가 갖는 값은 0부터 12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죠? 맞죠? 우리 확률 변수는 0부터 12까지 값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만약에 6에서부터 9까지의 확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에서부터 9까지의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 면적이 나오겠죠. 이 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전체 확률은 뭐예요? 이 토탈 면적이 되는 거죠. 토탈 면적이 전체 확률이 되고요. 어떤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은
뭐예요? A에서 선을 긋고 B에서 선을 그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면적이 생기잖아요. 그 면적이 확률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함수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함수가 중요해요. 이해가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시계를 쳐갖고 돌리는 상황은. 시침이 어딘가에 위치할 확률이 모두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니까 이 지금 y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래프에. 같은 값이겠죠. 어떤 상수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함수가. 상수함수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상수값은 계산은 할 수 있겠죠. 이 전체 면적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잖아요. 전체 확률은 1이 돼야 되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걸 정할 수 있어요. 12분의 1이고 상수함수고 그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 함수를. 그러면은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에서부터 9까지다 그러면 6에서부터 9까지 면적이잖아요. 그럼 전체 면적의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요런 함수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이제 정의할 거예요. 네. 네. 그럼 정의할게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 어떤 x라는 것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다 라고 하는 건요. 아까 방금 설명한 그런 상수함수 같은 그런 뭔가 함수 f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f가 존재해서 b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의 어떤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뭐야 4에서 7까지 뭐 이런 거죠. 4에서 9까지 5에서 8까지 뭐 이런 거 그럼 부분 집합에 할 때 x가 b에 포함될 확률이 뭐다? 그 fx의 그림이 있잖아요. fx의 그림에서 x를 b의 범위 내에서 적분한 그 값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진 함수 f가 있다면 x를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설명한 f라는 중요한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그래요. density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밀도예요. 밀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그 부근에서 적분하면 값이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지점이 되는 거고 밀도가 낮은 데에서는 적분하면 뭐가 돼요? 확률이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밀도를 표현해 준다 확률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이 스몰 f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진다라고 하면 x가 a에서부터 b 사이가 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회색 부분 있죠? 저 부분에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저 부분의 면적은 뭐겠어요? a부터 b까지를 fx를 적분하는 값이라고요. 그죠? 네. 제일 단순한 꼴은 뭐겠어요? 아까 처음에 이그젠플로 한 꼴. f가 상수함수가 될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함수가 될 때가 가장 쉬운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네. 이때는 모두 게 공평해요. x가 0에서부터 3까지의 올 확률이나 x가 6에서부터 9까지 올 확률이 똑같아요. 그죠? 3하고 6하고 0에서부터 0, 3하고 차이, 6, 9하고의 차이만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때요? 좀 불공평한 상황이 되죠? f가 높이 있는 상황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이 나올 거고요. f가 낮은 확률, f의 y값이 낮은 확률에서 적분을 하면 그러면은 작게 나올 거예요, 확률이. 그죠? 네.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다 성질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확률, 안에 들어올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1이 되겠죠. 전체 집합이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를 적분하면 되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면 그 밑에 있는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게 전체 확률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1이 돼야 돼요. 그죠? 두 번째 거 볼게요.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하면 fx를 적분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x가 a일 확률은 뭐가 돼요?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럼 우리 옛날이 아니라 요즘인가? 미적분학 시간에 늘 통해서 아는 게 뭐예요?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뭐예요? 0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을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x가 a보다 작을 확률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같을까요? 그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x가 a보다 작을 확률이랑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을까요? 같겠죠? 왜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a보다 작을 확률 더하기 x가 a일 확률이잖아요. 근데 x가 a일 확률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0이니까 두 개는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게 더 중요해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 우리 전에 정리했었죠. 이산 확률 변수 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네? 네, 누적 함수라고 하죠. 그죠? 누적 함수. 누적 분포 함수. 그죠? 누적 분포 함수.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커뮬러티브 디스트리뷰티브 펑션이에요. 우리말로 누적 분포 함수. 누적해서 확률을 계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호 어떻게 썼어요? 대문자 F로 썼죠. 대문자 FA라고 쓰면 그게 바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정의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몰 f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네, 오늘 제가 좀 더 일찍 끝내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클레임 이의 신청 받아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뭐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수업 오기 전에 여러분 이거 풀어보면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그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처럼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다 여러분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끝까지 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